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바물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에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잎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잎길을 거쳐서 애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군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올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참 아름답죠? 안녕하세요. 김옥TV 사도민고 김옥교수의 스피치 횡단열차 힘차게 출발합니다. 많은 관심, 응원,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만해 한용운 시인입니다.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혁신적인 사상을 전하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던 승려이자 시인, 독립운동가 한용운 시인. 그의 본가는 청주입니다. 저는 정옥, 본명은 용운이고요. 법호는 만해이며 유년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은 적습니다. 그러나 1905년 백담사에서 득도한 뒤에 수년간 불교활동에 전념한 삶을 살았습니다. 1918년 불교잡지 유심을 창간했고요. 계몽적 성격의 글을 발표했고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1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일제의 체포돼 3년형을 받았습니다. 1925년 한국 근대사의 불의의 업적, 임의 침묵을 펴내어 민족의 현실과 이상을 시적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조선 총독부와 마주보기 싫다며 북향으로 지은 성북동 집 시무장에서 66의 나이로 해탈했습니다. 한용운 씨는 한국 근대 시사의 불의의 업적, 임의 침묵을 펴냈습니다. 한국 근대 불교계에서 혁신적인 사상과 활동을 펼친 것도 대단합니다. 3.1 독립선언에 민족 대표로 참가해서 혁명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어릴 때 고향에서 한학을 배운 그의 실력, 18살 때 고향을 떠나 백담사 등을 전전하면서 불교 서적을 읽었습니다. 1905년 백담사에서 김영곡에게 배워 득도했고 전영제에게 계를 받아 승려가 됐습니다. 수년간 불교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1911년 송광사에서 박한영, 진진웅, 김종래 등과 승려 걸기대회를 개최해서 일본의 조동종과 한국 불교의 통합을 꾀한 이회강 등의 친일적인 불교 행위를 규탄 저지했습니다. 1913년에는 박한영과 함께 불교 총무를 창설했고 1917년 조선 불교회 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오세암에서 자선하던 중 바람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1918년 유심을 창간했고요. 이 잡지를 통해서 불교 논설만이 아니라 계몽적 성격을 띤 글을 발표했고 신체 시를 탈피한 신시, 심을 발표하면서 문학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의 1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돼 3년형을 선고받았죠. 추록 후에 1922년, 23년 승려대 또 물산 장려운동 등에 나섰고요. 1924년 조선불교 청년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27년 신간의 결성에도 참여를 해 활동했습니다. 1931년 잡지 불교를 인수해서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같은 해 김범린, 최범술, 김상호 등이 조직한 청년 법력 비밀 결사인 만당의 당수로 추대되었고 1936년 신채호의 묘비 건립과 백인 기념회 개최에도 참여했습니다. 1940년 창씨개명 반대운동, 1943년 조선인 학병 출정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일제 탄압 속에 굴하지 않고 비타협적인 독립사상을 견지했습니다. 총독부와 절대 마주하지 않겠다면서 북향의 성북동 집 시무장에서 66세 열반에 들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장 훈장 중장이 수여됐습니다. 그의 문학활동은 시에서 출발해 시조와 한시, 또 죽음, 흑풍, 후회, 방명 등 장편 소설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는 역시 시
장르, 임해 침묵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25년 백담사에서 탈구해 이듬해 안동서관에서 발행한 임해 침묵, 이 시집은 한국 문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문학 작품보다 더 절실하고 더 깊이 있는 민족의 현실과 이상, 또 이를 실현하기에 요구되는 주체적 자세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풍부한 시적 이미지로 아름답게 형상화해서 수준 높은 민족 문학의 경지도 보여줬습니다. 임해 침묵 함께 읽어볼까요? 임해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의 가장 대표되는 시죠. 이 시집에서 중심을 이루는 님, 바로 이 님은 연인, 조국, 부처 등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죠. 그에 따라 님의 침묵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민족적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시적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님과 이별에 님이 부재하고 침묵하는 시대로 규정하면서도 님이 부재한 상황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변증법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새로운 나가 님과 합일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기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님과 새로이 만나기 위해서는 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 요구되는데 그 복종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진다는 복종과 자유의 변증법을 노래한 것도 역사의 필연성의 인식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변증법적 진리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적 인식을 통해서 그는 식민지하에 있는 조국의 운명과 독립의 필연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천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리를 탁월하게 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그의 시는 은유와 역설의 자유로운 구사를 보여주며 정형적인 틀을 완전히 벗어난 산문적인 개방 속에서도 내재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근대 자유시의 완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청나라를 무대로 했던 흑풍에서도 일제에 대한 투쟁 정신을 보여주고 여성 해방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삽입해 반봉건 정신의 고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973년 신구문화사에서 한용운 전집 전 6권이 간행됐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나 알 수 없어요. 이 같은 시들은 우리에게 말하기 또 책 읽기 힘을 길러줍니다. 스피치는 당연하고요. 김옥TV 사도민고 김옥교수 스피치 횡단 열차, 오늘 한용운 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스피치 실력, 말하기 실력, 토론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암송해보고 또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